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이 1월 26일 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제가 묵고 있던 숙소 근처인 조동항 산책을 잠시 하였습니다. 이날은 제가 이제 울릉도 이 성인봉,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성인봉 등산을 하러 갔는데요. 이 아침에 이 택시를 타고 이 출발점인 KBS 중계소까지 갔습니다. 이 중개소에 도착하니까 뭐 주차장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 바로 성인봉 이 등산 입구가 바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성인봉 등산은 뭐 6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해발 일단 1000m가 안 되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저는 이 KBS 중계 코스로 이 등산을 하였는데 막상 등산하니까 다 해서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성인봉 쉼터도 있어서 이 겨울철 빼고 나머지 계절에는 뭐 막걸리나 차나 커피 이렇게도 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갔을 때는 겨울이다 보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이 KBS 중개소에 도착해서 보니까 일단 눈은 거의 없는데요. 이날 제 등산 코스는 중개소에서 시작해서 팔각정, 성인봉, 뭐 식령수, 나리분지로 내려오는 코스였고요. 일단 오전 9시 15분에 바로 등산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좀 걸으니까 바로 구조 지점 6번이 나오고 일단 뭐 산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눈은 적당히 있어서 이제까지만 해도 뭐 아이젠 착용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줬습니다. 좀만 더 걸어가면은 또 7번 구조 지점 이렇게 있고 뭐 성인봉까지는 3.4km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곳부터는 좀 오르막길이기도 하고 눈들이 좀 어느 정도 듬성듬성 있어서 이곳에서 이제 아이젠 착용을 했습니다. 이날 제가 등산화는 중등산화가 아닌 경등산화를 신었는데요. 눈이 별로 많이 안 보이길래 그냥 아이젠만 차고 산행을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스패츠를 착용을 하고 이 아이젠 착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좀만 올라가니까 바로 이렇게 눈천지인 길이 나와서 발이 계속 빠지는 게 장난 아니었습니다. 눈 장난 아니네. 위험하다. 올라갈수록 눈이 정말 많이 쌓여 있고 이게 가끔씩 발이 빠지는데 종아리 거의 무릎까지 발이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스패츠 착용도 해줬고요. 일단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제 이 구조 지점 9번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성인봉까지 2.23km 얼마 안 남았는데 솔직히 여기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 이쪽 9번 지점까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 줄 넘어서 다른 사람 발자국 보고 걸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 발자국 보고 걸어갔는데 발자국이 끊기더니 길이 없더라고요. 이게 길이 처음 가는 사람들은 어디가 길인지 찾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등산로였습니다. 여름이나 뭐 봄이면은 눈이 녹아서 길을 알 텐데 겨울이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이 팔각정까지 도착을 하였고요. 팔각정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지금 보시는 이 내리막길 경사도 심한 이 길을 그냥 무작정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발자국만 보면서 무조건 올라왔는데요. 하여튼 팔각정 도착해서 너무 다행이었고 팔각정에서 이제 성인봉까지는 1.3km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팔각정까지 오는 게
진짜 좀 힘들었고 무섭기도 했고 길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8강점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등산로인지 아닌지 어떤 길로 올라왔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무작정 하여튼 발자국만 보고 따라왔는데 경사도 굉장히 심했고 팔각정에서 보니까 조동항도 이렇게 멀리 보이네요. 하여튼 이날은 좀 안개들이 있어서 뷰가 좋지 않았고 다시 다른 사람이 발자국 따라서 걸어가는데 여기는 어느 뭐 작은 산 뭐 정상 같은데 주변에 안개들이 이제 많이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좀 발자국 따라서 다시 또 걸어줬습니다. 일단 성인봉 이런 날씨에 제가 오게 될 줄은 몰랐고요. 하여튼 일단 오긴 왔으니까 정상은 가야 될 것 같고 일단 무작정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이제 구조지점 10번 이렇게 도착하였고요. 이곳에서는 좀 잠시 쉴 수 있는 쉼터 있었고 이제 성인봉도 거의 다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갈수록 안개는 되게 심해지고 눈들도 더 많이 쌓여 있고 좀 지뢰밭처럼 잘못 봐보면은 그냥 뭐 종아리는 기본으로 눈들이 쑥쑥 빠지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와서 좀 물 한 모금 먹고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등산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다른 사람들 좀 발자국 있어서 좀 발자국 따라가면은 정상까지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좀 아이젠이랑 뭐 스페츠 준비해서 괜찮았는데 등산화가 아무래도 등산하다 보니까 눈들이 계속해서 달라붙으면서 이 조금씩 좀 이 양발까지 스며드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후회를 했어요. 좀 무거웠어도 중등산화 신고 왔어야 된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렇게 의자도 눈 속에 다 파묻혀 있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고요. 일단 이제 500m 정도밖에 성인봉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만 더 걸어가니까 바로 성인봉 정상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성인봉 올라와서 주변을 봤는데요.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네요. 원래 성인봉 등산하는 이유는 이 성인봉에 올라서 울릉도를 좀 내려다보는 전체 그 경치를 보고 싶어서 오르는 건데 이날은 안개 때문에 주변에 하나도 볼 수가 없었고요. 하여튼 그냥 성인봉 올라왔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좀 좋아하면서 다시 또 이제 하산을 했습니다. 일단 성인봉 오르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좀 겨울에는 좀 길을 아는 사람이랑 다녀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성인봉에서 조금 내려가 주면은 바로 이정표 있고요. 일단 이곳에서 저는 나리 분지 쪽으로 내려가 줬습니다. 나리 분지까지는 4.5km인데요. 이 성인봉에서 나리 분지 내려가는 길이 계단길로 되어 있는데 이 계단길이 또 상당히 좀 경사도도 있지만 좀 위험한 그런 계단이란 생각 들었고요. 어느 정도 내려가니까 이제 구조 지점 14번 지점이 나오네요. 이곳에서 좀 옆으로 보면은 제가 내려온 이제 계단길이 보이는데 제가 눈길로 차라리 썰매 타고 내려오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 들고 실제로 이 성인봉에서 겨울에 스키 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스키 자국도 좀 눈길에 보였고 저는 일단은 좀 발자국 따라서 좀 걸어줬습니다. 좀 계속 걷다 보니까 작년 태풍으로 인해 부러진 나무도 보였습니다. 바람이 정말 세게 부는 곳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갔을 때 이 일주일 전에 눈이 내렸는데 이 울릉도에 내린 눈이 아직까지도 녹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울릉도는 좀 눈이나 비가 자주 오는 하여튼 날씨의 변화가 좀 심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울릉도 가서 좀 느낄 수 있었고 다행히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좀 괜찮았습니다. 계단길이 이게 한 22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쭉 따라서 내려가면은 일단은 좀 나리 분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좀 잠시 쉬면서 경치 구경도 해줬습니다.
오씨, 오씨, 오, 오. 한 시간 걸리지 않아서 좀 계단길을 다 내려왔는데요. 계단길을 내려오면은 이제부터는 되게 평지길이어서 좀 편안하게 산책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요. 주변을 보니까 이곳이 이제 울릉 원시림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나무들도 꽤 많이 있고 좀 봄이나 여름 되면은 푸르스름한 경치와 함께 꽤 볼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는 좀 눈 밟는 소리 들으면서 좀 편안하게 좀 걸어갈 수 있었고요. 반대로 나리분지에서 이 계단길을 통해서 성인봉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꽤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니까 좀 쉼터 같은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좀 물소리도 들리고 약수터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이제 신령수였습니다. 뭐 천연기념물 나무도 이렇게 있고 이곳이 이제 원시림이기 때문에 이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신령수 있어서 또 신령수 있으니까 이곳에서 물도 한 모금 좀 목을 축이고 갔습니다. 울릉도 뭐 성인봉 원시림에 대한 좀 설명도 곳곳에 되어 있고요. 일단 여름철 그냥 산책으로 왔다고 하면은 휴식을 취하기에도 상당히 좀 괜찮은 곳이란 생각 들었습니다. 신령수가 저기 있어서 이제 신령수로 갔는데요. 여름철에는 이렇게 좀 발 담그고 있을 수 있게끔 물도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물이 얼지 않았고 좀 바가지도 있어서 신령수 한 모금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맛있는 신령수 물 한 모금 하고 좀 더 내려오면은 이제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뭐 이정표도 있고 알봉 둘레길도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좀 서둘러서 밑으로 내려가야 했고요. 일단 한쪽에 보니까 울릉도 정통 가옥이라고 해야 되나? 이 투막집이 있더라고요. 투막집도 이제 이곳에 이렇게 한 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상당히 특이한 구조의 좀 집이긴 합니다. 하여튼 눈이 많이 좀 쌓여 있다는 거 여전히 알 수 있었고 울릉도에 오시면은 진짜 울릉도는 이 나물이 많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나물들이 다 이곳 나리분지에서 대부분 좀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이나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철, 가을철까지 이 나물 재배들을 많이들 이제 하고 실제로 울릉도 하면은 명이나물도 상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곳을 보면은 이제 주변에 좀 뭐 줄도 쳐져 있고 되게 좀 평야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다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 짓는 이 나물 키우는 나물 심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좀 구역별로 나눠져 있고 이곳에서 뭐 명이나물이나 아니면은 다른 나물들까지 상당히 많은 나물들이 좀 키워지는 것 같고요. 하여튼 울릉도 메밀도 한 번은 좀 맛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곳까지는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좀 여름철이나 하여튼 가을철에 이 나물들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 들었고 좀 한 4시간의 산행을 해서 드디어 이제 버스가 다니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이 이제 거의 나리분지인데요. 나리분지 버스 정류장 이 도착한 시간이 오후 1시 44분입니다. 좀 2시 20분 버스 있어서 좀 잠시 기다려서 버스 타고 청주까지 갔고요. 좀 있으니까 바로 버스 오네요.
여기 버스 정류장가 도착하니까 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좀 걸어가고 싶은 생각은 못했고요. 버스 타고 청포까지 잘 왔습니다. 일단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